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미국 내에서 독감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급속히 전염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성탄절 연휴 미국 곳곳의 쇼핑몰과 클럽 등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는데요. 이로써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돼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후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부동산협회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된 제인 전 회장을 만나봤는데요. 향후 2년간 임기 수행에 있어 가장 역점에 둔 건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세론의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여성 후보인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이 2개인 여성이 이틀에 걸쳐 각각의 자궁에서 자란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구글이 각종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광고 영업 부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미국 내에서 독감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급속히 전염되면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런 호흡기 질환의 급속한 창궐로 인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증상도 악화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CDC는 밝혔는데요. 이처럼 전염이 늘어난 것은 성탄절 등 연말 모임의 증가, 독감 백신 등 미접종자의 수가 많은 점, 또 새롭고 감염력이 더욱 강해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난 것 등이 원인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CDC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의 계절 독감의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또 감염자가 전국 각 주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530만 명이 발병했고 그중 5만 4천 명이 입원했으며 전국에서 이번 시즌에만 3,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CDC는 발표했습니다. 주간 입원 환자의 수도 계속 늘어나 12월 16일로 끝나는 일주일간 입원 환자의 수가 9,800명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독감으로 사망한 어린이도 총 14명에 달합니다. 미국의 독감 검사 양성 환자와 응급실 방문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JN1도 빠른 속도로 번져 전국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앞서 CDC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가운데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번 주에는 44%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지난 8월부터 추적을 시작한 이 신종 바이러스는 특히 뉴저지와 뉴욕 일대에 감염이 심해 9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환자의 거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성탄절 연휴 미국 곳곳의 쇼핑몰과 클럽 등 사람들이 몰린 장소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4시 34분께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쇼핑센터 시타텔몰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싸움을 벌인 끝에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로 인해 성인 남성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는데요. 또 다른 남성 2명이 각자 최소 한 군데씩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고 또 여성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부상자는 모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명을 체포해 총격 관여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총격 사건으로 해당 쇼핑몰은 이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날 오전 3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한 클럽 바깥에서 말싸움이 벌어진 끝에 총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또 전날 플로리다주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9km 떨어진 오칼라 소재 패덕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남성 한 명이 사망했고 여성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후 미국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피치는 연준이 내년 중 금리를 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따라 주택가격은 내년 0에서 3%, 내후년에는 2에서 4% 오른다는 게 피치의 관측입니다. 피치는 이는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쳐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피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미국 주택시장에서 대도시 지역 중 88%가 이미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반면 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은 내년 주택가격이 1.7%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된 제인전 회장. 향후 2년간 임기 수행에 있어 가장 역점에 둔 건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협회 이사회에서 제29대 김승조 회장에 이어 제30대를 이끌게 된 제인전 회장을 KBS에서 만나 취임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그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부동산 협회 회장직을 맡게 돼서 책무가 중하다 생각되는 만큼 또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들이 성실껏 또 이렇게 선출을 해주신 마음을 충분히 받아서 정열을 쏟아서 이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팬데믹 여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동포사회 경제활동에 있어 최상의 기회와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카고가 여러 가지 텍스라든가 이런 게 비싸서 탈 일리노이, 탈 시카고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을 팔고 사시고 하시면서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러 이렇게 한인 그 에이전트들도 같이 고충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그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모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저희 새 임원진들하고 또 논의를 하고 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와 최악의 물가로 인해 부동산 자산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의 금리와 물가 등은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지표와 전망이 우세하죠. 전 회장이 예측하는 마켓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벌써 한 차례 그 이자가 낮춰졌고 앞으로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낮춰질 거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2024년에 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매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그런 집들은 아직도 셀러 마켓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상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고 집을 파시거나 또 사시거나 그래도 24년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갭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직은 2023-4년에 봄에 매켓을 내놓을 때 그 셀러분들은 아직 내려서 내놓을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런 전망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은.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 협회 규정에 따라 진 전 회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됐죠. 전 회장은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사 영입과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장, 이사장, 부회장, 그다음에 고문, 총무, 재무, 교육, 사업, 윤리 여러 가지 부서로 해서 홍보, 감사, 재무 이렇게 해서 그래서 21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 영입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 29대 회장 임기 때 있었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또 리크루트하고 새로운 분도 또 이렇게 같이 하셔서 지금 한 42, 3분 정도 이 이사분이 다시 조직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2세와 1.5세도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잘 트랜잭션이 1세, 2세, 3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전 회장은 협회의 발전과 동포사회 유익을 위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세미나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상 중이라고 밝힙니다. 저희들이 항상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에이전트들을 위한 세미나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퍼블릭 여러 매수자와 매도자 여러분들을 위한 세미나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새로 있을 이제 한 4월달, 5월달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마 퍼블릭으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격변하는 여러 정세가 있잖아요. 경제 지표라든가. 지금은 저희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좀 부동산에 있어서 좀 큰 변동 사항이 있긴 있어요. 예측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셀러나 바이어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을 잘 살 수 있고 내가 또 원하는 가격에 잘 팔 수 있을까를 우리가 선도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가 교육하고 교육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면 좀 더 스무스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2024년 협력업체와의 피크닉과 또 임원 이사와의 MT도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또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이 협력업체들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회계 뭐 융자 회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프레이저 뭐 그런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피크닉도 항상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월쯤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임원 자체들, 이사들 자체들 같이 해서 또 이렇게 MT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결속을 다지면서 협회가 계속 견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 윌링에 소재한 채비 체이스 뱅킷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월 첫 주 중 이틀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면허 갱신 등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짜와 교육 시간 등 보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그레이스 류 교육이사 담당 전화 630-607-529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앞진년에도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시고 특히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 즈음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 내에 모두 원하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FBI와 현지 경찰이 이들 대법관의 신변 보호와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비키마하고야 FBI 공보 담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극단주의 견해를 보이는 사람이 동기와 관계없이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가하는 어떤 위협이나 폭력에 대해 강력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있는 주도 덴버의 경찰은 해당 대법관들의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의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죠. 다만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대세론의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여성 후보인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말 내년 후보 경선 첫 번째 경합지가 될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도적 1위였죠. 2위 후보군의 30%포인트 가까운 표차로 앞섰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22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헬리 전 유엔 대사가 4%포인트 차로 따라붙으며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는 본선 경쟁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다는 분석까지 나온 건데요. 50대인 헬리 전 대사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죠. 헬리의 급부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짝 긴장하며 본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함께 뛰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궁이 2개인 여성이 이틀에 걸쳐 각각의 자궁에서 자란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CNN 등은 버밍엄 알라바마 대학병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켈세 해처가 지난 19일 쌍둥이 중 첫째를 이튿날 둘째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처는 선천성 기형인 중복자궁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분리된 자궁에 딸을 1명씩 임신했는데요. 첫째 락시는 자연분만으로 낳았고 약 10시간 후 제왕절개로 둘째 리브를 출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일반적인 임신이 아닌 만큼 분만 때까지 모든 과정에 2배의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주치의 셰터 퍼텔 박사는 출산 당시 상황에 대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또 다른 아기가 남아 있었다며 해처는 왼쪽 자궁에서 진통을 하는 동시에 오른쪽 자궁에서 산후 과정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해처는 셋째 임신 사실을 알고 의사에게 자신이 자궁을 2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초음파로 다른 자궁을 마저 살펴본 의사는 그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중복 자궁은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2개인 질환으로 각각의 자궁에 임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 자궁이 훨씬 작아 조산과 유산의 위험성이 큽니다. 이처럼 양쪽 자궁에 모두 임신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각종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광고 영업 부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3만 명에 달하는 광고 영업 부서 중 상당 부분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보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배경으로는 구글이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 광고에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은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를 선보였으며 올해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해 광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진품 여부를 감별하는 AI 서비스가 나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 명품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반 인증기인 엔트로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증기는 AI를 활용해 핸드백과 신발 등 고가의 브랜드를 인증해 고객들의 구매를 돕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되었지만 AI가 큰 인기를 끌면서 최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틱톡샵의 중고 명품 핸드백 인증 제공업체로 선정됐습니다. WGN 탐스클링 예보관에 따르면 2023년 크리스마스 데이는 어제 월요일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따뜻함을 보인 가운데 이는 시카고 역대 2번째로 온화한 크리스마스라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시카고에서 가장 따뜻했던 크리스마스는 1982년 기온 65도였다고 합니다. 시카고 일원의 이례적인 온화함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한낮 50도대의 포근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수요일인 내일 여전히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1도, 습도는 90%, 바람은 남서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